우리가 이제 서블렛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서블렛을 포함하고 있죠. 이제 이게 그 웹 프로젝트,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한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건데, 기반은 현재 지금 자바로서 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서블렛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서블렛 리스폰스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청과 응답에 관한 거는 사실 지금 좀 되게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는 요청에 대한 뭐 응답들, 요청도 다양한 거고 그에 대한 응답들도 다양하게 얘가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는 이게 동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드 아이디 이런 거 몰랐어요. 옵션을 더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페이지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초기에는 뭐 여기 뭐 이 정도로만 써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에 대한 응답은 진짜 선택지가 되게 좁은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주로 이제 HTML 파일 자체가 될 텐데, 우리도 지금 HTML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얘는 이제 JSP, 자바 서블렛 페이지잖아요. 이것도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응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얘가 응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리스트 JSP가. 근데 아티클 라이트 하면은 라이트 JSP가 응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자바 서블렛 서버 페이지 요런 거 지금 얘는 우리가 어떤 요청을 보내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보드 아이디는 1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 바뀌는 거고, 여기 2라고 하면은 이런 거 자유라고 바뀌잖아요.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이전에는 이런 거 못했단 말이에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되게 정적인, 딱 보여주기만 할 수 있는 이런 거, 요청에 대한 응답이 다양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미리 지정된 파일이 하나 있는 거고, 걔는 이제 기본적으로 HTML 파일로서 이런 페이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의 요청이 굉장히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사용할 때마다 우리만 해도 지금 이것만 봐도 이거 보고 싶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맞는 내가 이제 이 공지사항 리스트가 필요해 라고 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주체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거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스태틱 웹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응답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서블렛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관련 자료들. 근데 웬만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까지 붙여서 그런 거 몇 가지 특징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뭐 HTTP 로컬 호스트 8081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네임을 써주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얘가 반응해야 되는 거, 뭐 index.jsp 이런 거,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가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얘랑 경로가 다르니까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index.jsp가 열리겠죠. 그죠? 기존에 포트 번호는 뭐 그때그때 바꿔서 해주면 될 거고, 겹치면 또 뭐라 할 거니까 already used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아 그래, 이것도 조금 교양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미러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게시판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서버든 뭐 아니면 내 페이지 자체든 아니면 소스 코드든 어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을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계속 그 고장나기 이전에 버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운영을 총 2개 하는 거예요, 그냥. 얘랑 같은 내용이 같은. 근데 여기서 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얘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서 저는 이제 얘한테 이제 빨리 뛰어가서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그 요청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게 설정만 해주면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보험이죠, 보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얘를 이제 복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 왜 주말에 카카오 난리 났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개념이랑 비슷한 게, 분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커졌던, 당연히 그런 대형 이제 인프라를 갖춘 회사들은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기 거 보여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JSP 파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저의 아티클에 doWrite를 보여줘. 이거는 뭐 유저의 아티클에 modify. doWrite는 실행이죠, 참. 실행. 보여주는 거는 그냥 write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폼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얘랑 짝이 되는 거 요거 하나 있었잖아요. write .jsp까지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해놔서 지금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prefix, suffix, 접두어, 접미어 이거. 네. 아무튼 실제로는 이 녀석이 지금 그 응답으로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얘랑은 다르다는 거. 이 녀석은 얘는 이제 자바 코드보다는 그 사용자한테 보여져야 되는 뷰에 해당하는 거니까 HTML이 좀 더 나을 거고요. 얘가 실행돼야 될 때는, 얘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바 코드가 좀 더 낫다는 건데, 원래는 뭐 이런 게 하나 빠져 있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빠져 있을 수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진짜로 그 폼 태그만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얘가 따로 없었다면 이거 했어야 돼요. response get writer. 그 기억나시죠? append HTML 부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쓰는 중간 내용이 있는 거고, 닫는 것까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얘만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 자바로 다시 HTML로 서블렛 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바 요청에
자바 요청의 역할은 이걸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write로 어떤 사람이 요청을 했다면 이 녀석의 역할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내용을 얘가 알아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요청도 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옵션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타이틀 어떻게 쓸 건데, 뭐 바디 어떻게 쓸 건데, 이런 거, 이 글 번호 몇 번인데, 이런 걸 이거 다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느니 얘를 하나 준비해서 그냥 여기서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얘한테 전달만 해주면 얘는 알아서 그 페이지를 구워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걸 하기 싫어서 이 JSP 파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write나 to write 같은 이런 이제 하나의 기능을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쇼핑몰만 들어가 봐도 우리가 요청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한두 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서 얘가 좀 동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게 이제 서블렛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옛날 걸 잠깐 참고를 해볼까요? 어디 있냐? JSP? 요거? 그래. 히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맨 처음에 서블릿 생성 같은 거 이런 거가 아니다, 구구단 기초, 그리고 이런 거 지금 다 이 녀석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혹시? 얘가 안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불편하다는 걸. 그 왜 물음표 넣어가지고 고객이 옵션을 입력하면은 얘는 그 파라미터로 받아들여서 이 안쪽에서 이제 내용을 채운다 라는 내용이 요거 기억나세요? 똑같이 프린트 단으로 입력을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 얘가 이제 get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단은 몇 단으로 할 건지, 그 뭐 리밋은 어디까지 할 건지, 컬러는 무슨 색으로 할 건지를 받아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옵션들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싫어서 이제 나온 게 이런 버전이었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았죠. 그 자바 문법으로 생성된 내용을 그죠? 여기서 이런 내용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얘는 HTML이 좀 더 적합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페이지를 만들기에는 get 뭐 response get writer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 HTML 문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나의 편지라고 했을 때 그 답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얘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안 나오나? 그 왜 요거 한글로 편지를 나는 썼는데 분명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위에다가 UTF-8 박아놓으면은 그냥 얘는 한글 문서도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블렛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졌는데, 요게 서블렛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디스패처 서블렛이 된 거죠. 위에서 저렇게 들어오던 요청을 앞에 거 다 떼고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거니까. 요청 일단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요청들이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거 저거 하고 싶어요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 일단 얘가 다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이런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던가 이런 이제 앞단에서 컨트롤러 앞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경량 서블릿이라고도 해요. 이게 없다면 얘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요청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만약에 100명이에요. 얘네들이 다 한 번씩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http 서블렛 리퀘스트 이거 100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도 100개 필요해요. 리스폰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100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상태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얘가 만약에 두 번 했대요. 그러면은 브라우저는 총 몇 개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200개씩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얘는 100개겠네. 얘는 100개가 맞겠네. 저장, 그러니까 상태 저장이니까. 뭐 상태가 바뀌었다면은 얘는 좀 유동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밖에 사용자 한 명의 우리 프로그램 하나예요. 그러면은 얘가 뭔가 요청을 한 번에 하나씩만 보낼 거니까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얘는 이제 그런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이 녀석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녀석만의 이제 개인 사물함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요청을 500번 하더라도 이 개인 사물함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용자가 한 명 더 생겼대요. 여기 밑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얘한테도 답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녀석에 대한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서 얘한테 적절한 뭐 알람을 띄워주던가 아니면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 얘만의 개인 사물함이 들어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지금 뭐 2개, 4개 정도니까 망정이지, 이 사용자들이 만약에 막 수십만 개가 있대요. 이렇게 얘를 안 쓴대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얘가 요청 하나 하면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돌려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났다면 얘한테 돌려줄 때 뭐 되면은 페이지 보여주는 거고, 안 되면은 뭐 로그인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수백만 번 해야 된대요. 얘가 너무 부하가 심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있대요. 개인 사물함이 존재한대요. 얘가 어떤 요청을 보냈어요. 얘가 어떤 요청을 얘한테 보냈어요. 그럼 얘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거 꺼내보면 되는 거잖아요. 로직이 더 안 돌아가도 되는 거고, 얘가 저번에 어떻게 했더라? 뭐 얘가 좀 이 녀석의 로그인 정보가 뭐였더라? 이런 거. 얘가 로그인을 하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 들어있을 거니까 얘는 더 이상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올바른 접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그 로직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인 사물함 같은 걸 쓰면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사실은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했다면 지금 로그인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로컬 스토리지, 세션, 쿠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패스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값이 얘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그 왜 보시면 가끔 그 인터넷 사용하다가 보시면은 뭔가 많이 쌓였다, 뭐 또는 쿠키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 쌓여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좋을 때도 있고 당연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일단은 요게 이제 만약에 로그아웃이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로그아웃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로그인이라고 뜨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얘가 15572 캐스트 1 이고 캐스트 1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 녀석의 상태가 막 기다려 스페이시 보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래, 이것도 있어요. 네트워크. 여기도 남아있겠구나. 이런거 보시면은 포트 뭐 사용했고 어떤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200이 성공이에요. 그 왜 404나 파운드 그 코드예요. 그 뭐냐 HTTP 리퀘스트 코드 이런거 상태 코드 정리, 이거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건 아마 크롬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일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컨텐트 타입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살짝 뭔가 깜빡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한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 그 뭐야 common.js 뭐 이런 거, 테일윈드 이거 여기 프리뷰 뭐 리스폰스 그런 거, 그러니까 다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 위에다가 붙여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게 이거 우리가 써놓은 거죠. 이거 갖다 쓸게 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근데 이게 이제 좀 그 뭐야 새로 고침 많이 해보시면은 얘가 기억을 진짜 좀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싹 날려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컨트롤 쉬프트 R 하시면은 이게 아예 그냥 새로 고침을 다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F5보다 좀 더 깔끔하게 다시 새로 고침하는 거, 컨트롤 쉬프트 R. 네. 그러면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옵니다. 뭐 이때는 뭐 했고 이때는 뭐 했고 이런 정보가 다 남아있어요. 아무튼 요게 쿠키가 유지가 되어야 이제 현대의 사이트들은 운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로그인을 했는데 글을 쓰겠다고 이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얘가 까먹었대요. 곤란한 거잖아요. 얘가 지금 로그인을 했나?
이거를 제가 로그인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라이트를 눌렀는데 얘가 까먹었대요. 로그인 정보 다 날렸대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개인 저장소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녀석들의 개인 저장소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쿠키는 이 프로그램 내에 이제 하나 존재하는, 지금 누가 로그인 했었지? 지금 얘는 로그인 상태인지 로그아웃 상태인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랑 연동되어 있는 DB에 남아 있겠죠, 사실은. 그죠? 이 녀석의 개인 그런 이제 자료들.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DB, 우리 여기서 쓰는 거. 이 멤버에 관한 정보들은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비교를 할 때 저 끝에 있는 DB 쪽에서 얘랑 연동을 해서 이제 몇 단계를 거치겠지만 이런 거. 근데 대신에 얘는 이제 브라우저 측에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 쿠키나 세션에 대한 게 어디 갔냐? 우리 세션에다가 이제 추가하고 있는 게 요런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서블렛 HTTP에서 그냥 이거 써라고 하면서 또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들어서 쓴 적이 없어요. 즉,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현대인들이 이제 좀 동적으로 페이지에 접근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여러 가지로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진짜 정말로 그냥 쉽게 한 단어씩으로만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제 얻는 거예요. 프로그램 측에서 고객의 요청 사항을 얻는, 또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엣지를 켜서 네이버를 들어가던 크롬을 켜서 네이버를 들어가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 요청을 넣는 거죠.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브라우저 선택은 내 마음인 거고,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쓰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쓰기. 왜냐면은 답장이잖아요. 답장. 얘네들이 어떻게 넣어주면은 얘는 이제 내부적인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얘한테 사용자한테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Response Get Writer 이런 거. 그리고 그 세션, 서블렛 세션이 아니라 얘는 세션은 이제 편집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션에 남아있는 상태는 계속 바뀔 거니까. 내가 로그인을 했다, 남아있겠죠.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 눌렀대요. 그럼 또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세션의 상황이. 그리고 얘를 지금 우리는 어디다 놨냐면 여기. 얘가 미리 한번 실행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RQ 객체를 만들어버려요. RQ 객체에 남아있는 거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금 전까지 했던 요 내용.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RQ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한 큐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냥 필요할 때 가져오고 필요할 때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RQ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얘는 지웁시다. 여기서 아니다, RQ 쓰는 데 어딨냐, 여기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다 쓴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런 거 없었다면 그냥 다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리플레이스든 아니면 또 뭐냐,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그냥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얘로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거죠.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이거 RQ는. 그냥 이거 계속 쓰고 싶어서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자원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현대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되진 않을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이제 그 예전에 뭐 70년대 하드웨어에 집약된 코드를 넣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썼던 개념들인 거고. 회사 가셔서 이제 좀 느끼실 건데 그 코드 리뷰 같은 걸 하거든요. 내 사수나 또는 뭐 가정이나 부장이랑 같이. 근데 뭐 딱히 그 얘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고 있는 거는 잘 못 봤어요. 그 회사가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회사가 아닌 이상 그냥 몇 줄 수정하면 되는 정도? 이러면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하나로 모여 있으면 좋다는 거.